안녕하십니까, 김팀장입니다. 자, 어떻게 투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보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을 했죠. 4% 정도.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삼성전자가 그나마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 회사는 변하질 않아요. 그대로 있다,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뭐 설레발 치고 있는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막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등락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주가도 등락이 심합니다. 예. 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다고 하고 뭐 진짜 외국인 기관 투자자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많은 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무조건 장기적으로 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흐름을 타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투자금이 작으니까. 투자금이 크다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실제 그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다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돈들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돈이 워낙 크니까.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대해서 기본 분석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전체적인 투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그런 큰 손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갈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주가의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들보다 한 발자국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들이 팔려고 할 때 팔려고 하기 전에 바로 팔고 살려고 하기 전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많은 돈들, 많은 돈들이, 큰 돈들의 움직임이 있기 전에 우리는 앞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4% 반등했다면 반등하기 전에 매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을 때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하기 전이 언제냐? 그거는 올라갈 때다. 주가가 올라갈 때가 하락하기 전이다. 사람들은 그러죠.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니까 더욱더 사고 싶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팔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가 곧 주가가 올라가기 전이라는 것. 근데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식의 바닥이 언제인지 절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당신은 절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상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의 분석이나 시장의 상황이나 돈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 범위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서 이럴 거다, 뭐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시장의 유동성이 더 돌 것이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분산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분산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분할해서 투자를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되게 소액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 시작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나이는 굉장히 어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건 돈을 번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그 단위도 적다는 겁니다. 적은 단위에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돼요. 적은 단위. 그렇다면 내가 뭐 한 번에 뭐 돈 1,000만 원을 모아서 투자를 할 거야, 2,000만 원을 모아서 투자를 할 거야, 언제까지 그걸 기다린다는 겁니까? 돈이 다 모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택도 없어요. 모이고 나면 그게 너무 큰 돈인데, 작지 않은 돈을 투자할 때 나의 심리 상태를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아닌데.
누구는 그러죠.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아야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저는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하루 2,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사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노후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든 시작이라도 해보자. 나의 그릇은 지금 2,000원짜리 그릇인 거야. 크기가 2,000원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던 거야 그때는. 경험도 그렇고 모든 게. 근데 매일 2,000원씩이라고 생각해봐요. 1년이면 한 달이면 6만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00원짜리, 한 달에 만원짜리, 한 달에 뭐 5만원,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갔어요. 나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내려가도 그렇게 크게 그 심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나. 그러면 나의 그릇은 그 정도에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보는 거야, 투자금을. 내가 지금 월 10만원씩 투자를 해도 투자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15만원씩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 달에는 또 20만원씩 해보는 겁니다. 주식 계좌에 늘어나는 나의 그 계좌 잔액을 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정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는 내가 정말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 요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그 돈이 모여서 아니면 불고 불어서 100만원이 되고 5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투자금이 늘어났을 때 비로소 수익이 나는 걸 보면서 내가 투자를 했던 투자금이 수익이 이렇게 나는구나, 이게 투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모으면서 투자를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나한테 잘 맞는 투자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 하고, 나의 투자 원칙을 좀 바꾸고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바로잡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그 투자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꼭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하고 뭐 이런 게 뭐 단계별로 목표를 지나가는 것도 그 사람의 방식이 맞다면 좋은데, 저는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셔야, 그래야 손실을 제일 적게 얻을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시작을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하나 100만원으로 시작하나 내가 배우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 하락할 때의 감정, 상승할 때의 그런 감정들은 100만원일 때나 1,000만원일 때나 똑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일 때 얻으면 손실이 너무 큰 거지. 손실이 크지 않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적은 돈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주 애기 때부터, 그냥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부터 그냥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저는 참 추천드린다. 하여튼 지금 한국 시장만 좀 안 좋다고 하는데, 한국 시장만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연초 대비 아니면은 52주 전 대비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잘 나가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에서 제일 성장률이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비하고 또 사업으로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안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내수 시장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배당도 요즘에는 좀 더 주려고 하고 있고,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러니까 주주 환원하는 정책을 많이 주는 걸로 회사의 의견을 낸다면,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의 지분을 모아서 많은 지분이 주주에게 배당을 좀 최대한 많이 해줘라, 아니면 정기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수익이 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환원해주거나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한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기업의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많아진다면 해외 자본이나 외국 자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나가는 거, 물론 삼성전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외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북한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좀 원래 이제 강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더더욱 더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방에 관련된 이슈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원래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긴 한데 뭐 그걸로 따졌을 때 뭐 SK가 주가가 탄탄한 걸 보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는 것들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교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고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것도 있을 거다. 물론 투자자들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합니다. 돈이 된다면 그게 국방력이 됐던 뭐가 됐던 일단 돈이 될 때까지 얻고 나중에 빠지면 되는 거니까 자본력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약간 북한의 문제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끝나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쇄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해주는 나라가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을 믿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추가로 이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매매를 하긴 하지만 매주 얼마씩 일정 금액씩 이제 매수를 해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올려갈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기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에게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4만원 정도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 태어나서 새로 시작했던 주가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4만원대로 내려가면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가 4만원을 지나서 35,000원 가면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근데 쇄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보유 종목에서 좀 제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하고 매매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솔직히 제가 원래 구독자 수가 늘어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명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로 했는데 안 늘어요. 뭐 저한테 유익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제가 하고 있는 투자가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같이 연 10%의 수익률을 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이 방식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 1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꾸준히 연 10%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연 10% 수익률,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하신다면 제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시어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하진 못하지만 진심 어리게 저의 그 투자의 관점과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